반갑습니다. 오늘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들 오시니까 수월하나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각을 한번 느껴봤잖아요. 이렇게 느끼셨을 때, 자, 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느꼈는지, 이것만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질문을 던졌냐면은, 우리가 보통 큰 자연이나 엄청난 그 경관 속에 들어가면, 폭포 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나를 확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상태냐면 나라고 하는 이 개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무아가 있는 거예요, 무아가. 무아로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무아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없는데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아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주관을 가지고 대상을 전부 다 객관화를 시켜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는 건 항상 여기서 어떻게 돼? 분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분별심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분별심은 있어요. 분별심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계산된 사랑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무아가 돼가지고 너와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가 존재하면 나를 위하는 마음이 너로 확장된 거거든. 그러니까 무아로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냐면 애미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는 거. 그때 나를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 내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가는 거거든.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에 생겼어. 사랑을 해.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하잖아. 그죠? 왜? 저 사람이 기쁜 게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무아로서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지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건 껍데기. 이건 본질이고. 그래서 껍데기 사랑은 어떻게 돼요? 외형이 변하고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본질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그 인간도 마찬가지랍니다. 인간도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걸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나이가 언제까지냐? 자식을 놓잖아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를 때는 요즘은 뭐 정신적으로 뭐 이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진짜 뭐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도, 보편적인 우리가 어머니들은, 엄마가 된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된 사람들은 자식을 놓으면은 자식한테 올인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7세 정도까지 간대요. 7세. 왜 7세냐면 7세 이후에는 혼자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7세 이후에는 그 사랑이,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제 걷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도 그냥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신경 쓰다가 또 다음 놈 있으면 다음 놈 신경 써야지, 이놈 신경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언니가, 누나가, 동생들 다 키워야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랑은 감각적 사랑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타라고 그러잖아요. 이타. 그죠?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은 이타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와 동일시한 거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나와 동일시하는 게 이타심이거든요. 나한테 사랑이거든.
이타심은 여기서 펼쳐지는 생각을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도 이기심을 바깥으로 향하면 이타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모욕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랑은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야. 그냥 펼쳐지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이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이제 이타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기 이타를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는 거기에다 이타를 쓰면은 그 사랑을 갖다가 회수하는 거지.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땅과 하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타의 개념과 실제 그 이타가 실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그 실천은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타심에 의한 보시는 내가 생각을 갖고 보시를 하거든. 진짜 생각 없이 이렇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 이타 이런 주관과 객관을 나눠 갖고 보시를 한단 말이야. 사랑을 나눠줄 때도 그 사랑도 이런 함수 관계에 의해서 나눠줘.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 사랑은 그냥 무조건이어야 되는 거지. 조건이 달리고 뭐가 달리면 이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그게 무아거든요. 무아. 나를 잊어. 나라고 하는 게 없어. 왜냐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그 지하철 같은 데에 사람이 딱 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딱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건 사랑하고는 다르지만 측은지심, 사랑의 일종이 측은지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것도 나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가고 그걸 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개체의 내가 존재한다면 함수관계일 때 내가 잘못하면 위험한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무아로 자꾸 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아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이 유아 상태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거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프리즈마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왜곡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1차 왜곡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1차 왜곡이. 내가 이거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도 다 같이 이걸 보죠. 보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보는 위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가 있고 또 조명의 밝기가 있고 또 나의 컨디션, 주변 환경과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거의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1차로 여기에 대한 왜곡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내면으로 다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갖다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배웠던 관점,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걸 갖다 내 자기화나 내면화를 하는 과정 중에 또 2차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봤다. 우리가 이거 모두가 이걸 봤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내 기억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3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만약에 40년 전에 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장화를 엄청 잘해주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야, 너 어렸을 때 나하고 이렇게 놀았잖아. 야, 네가 나 어렸을 때 너무 괴롭혔잖아. 이렇게 기억이 상반될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억이 틀리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관적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관적 기억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기억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고 느끼고 듣기가 한 건 뭐냐면 나의 관점, 내가 처해져 있는 심리적 어떤 상태,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랑 이 무아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내가 수행을 하면 절대 어떻게 돼요? 무아를 맛보지 못한다. 내가 하면 항상 여기는 항상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것에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나는 항상 가치가 있어요. 유아는 항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내 가치와 타인의 가치를 구분해요. 그죠?
예, 나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를 구분한다고. 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관점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치.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예요. 그죠?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뭘로 평가를 합니까? 돈으로 평가해요. 돈으로. 그죠? 가치를 매길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화폐로 단위화해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얼마이냐?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나의 능력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 급여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가치라고 하는 것과 이 유아, 이 오온으로 형성된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형성된 가치관이거든. 가치관이면 내가 인생에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관점이라고 하는 건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인생에 어디다가 비중을 두느냐. 예? 다른 거예요. 그 비중을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게 부여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게 보통은 우리가 무형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 우리가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상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전향 장기수들 같은 경우에 사상을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이쪽으로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투항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양심수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군대를 갈 때도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총을 안 들잖아요. 그죠? 양심, 병역, 거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를 그 사람들은 거기다 둔 거예요. 가치를. 그러면 결국은 나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거죠. 가치를, 골동품이 있고, 뭐 어떤 물건이 있고,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가치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죠? 가치 환산을 할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엄격하게 따지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형성한 건데 나는 내 가치관이다, 가치관이 뭐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건 돈으로 환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돈으로 환산된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돈으로도 치환이 안 되는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그죠? 이 차이거든요. 자, 돈의 가치에 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영역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생존과 안정의 욕구가 부족하다. 응? 요 욕구가 충족되면 뭐가 하려고 그래요? 머슬로 욕구 5단계 거기에 보면 요게 충족되면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응? 자아실현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내 존재가 이렇게 가치에 묶일 존재가 아니다. 가치로 평가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래서 이 가치를 뛰어넘는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관과 객관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경계가 무너져 버린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전한 가치를 뛰어넘는 세계는 무아예요. 무아에서 다시 가치 있는 세계를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21세기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내 가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차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죠. 책에도 차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차원은 뭐냐면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게 지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옥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천에까지 거리가 이게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차원은 뭐냐면 여기가 땅의 차원은 뭐냐면 생존을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뇌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내가 뭐냐면 이게 이제 파충류 내면 그 다음에 포유류 뇌가 있는 거예요.
효율이네. 요게 충족이 되면 그 후에 뭐가 있냐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대뇌 피질을 충분히 사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기서 범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냐. 자, 땅에 치중하는 거. 이거는 생존, 파충류나 원내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도 생존을 목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생존의 목적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감정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적인 걸 추구하게 돼. 그게 점점 뇌의 쓰임이 틀린 거죠. 그래서 대뇌 피질을 갖다 쓰게 된다는 얘기는 차원이 어떻게 돼?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가치가, 여기는 현물 가치요. 여기는 현물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무형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유형의 가치를 따지느냐, 무형의 가치를 따지느냐, 이게서 이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 가치를 갖다가 주관이 있어가지고 객관의 가치를 매기느냐? 아니, 이 세계에서는 뭐냐면 이 모든 일체의 가치가 같다. 응? 일체의 가치가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게 더 높다, 저게 더 높다, 이런 가치가 경계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아 상태고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공부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아로 닦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유아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유아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야. 내가 껴서. 그래서 우리 공부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안 끼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를 습득하는 게 가장 빠른 공부길이라고. 최고 꼭대기는 무아로서 가치 기준이 없다. 모든 것이 필요하면 쓰는 거다. 그래서 최고 위에는 뭐냐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것들은 전부 다 공용. 예? 공용이다. 누가나 다 쓰는 것이다. 예? 공유다. 다 똑같이 공유한 거예요. 가치를 나눠서 네 거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쓸 뿐이지. 이렇게 된 세상이 바로 무아의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아는 경험을 통해서 봐야만 아는 거고, 엄마들은 알아, 이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 사랑에 빠져봤던 사람들은 알아. 나보다 상대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 오래가지 못해. 한 5년, 7년 되면은 그 호르몬이 안 나와. 뇌에서 그렇게 읽혀진 거거든. 뇌에서 그렇게 읽혀지려면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와야 돼.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순간 이제 사랑의 콩깍지가 벗어진 거예요. 벗어지면은 아, 옛날에 봤던 양반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아에서 세계에서 무아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무아의 세계에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진실한 삶이고 진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진실한 자비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 풀지 않는 자비는, 여기서 푸는 자비는 계산적인 자비야. 여기서는 계산이 없어요. 여기서는 계산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여기는 있어요. 여기 기브 앤 테이크 없어요.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없어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지 뒤에 어떤 뭐가 붙어 있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무아를 쟁취를 하는, 무아로 수행을 하고 무아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